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이 자기관리를 강조하는 요즘 시대에는 잘 관리된 외모도 하나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 또 깔끔한 헤어스타일 등 외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지만 균형 잡힌 얼굴도 중요한데요. 사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다 비대칭의 얼굴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그 불균형의 정도가 심하면 단순히 얼굴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면 비대칭은 징후가 얼굴에서 보이기 때문에 비대칭 양상이 진행될수록 큰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병증인데요. 무엇보다 경추 등의 다른 신체 부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생기나라 한의원장 최기현 박사님을 모시고 안면 비대칭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증상에 따른 자세한 치료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건강플러스는 얼굴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비대칭으로 어긋나 발생하는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안면 비대칭이라는 게 단순히 얼굴의 좌우가 같지 않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질환입니까? 네, 안면 비대칭은 안면의 비대칭이 가볍게는 턱이 앞으로 나오거나 또는 뒤로 들어가는 무턱일 수도 있고요. 또는 광대뼈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눈동자가 한쪽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는 얼굴 전체가 이렇게 한쪽으로 휘거나 뒤틀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얼굴은 우리가 이 공간 쪽으로 봤을 때 X축, Y축, 그리고 Z축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좌우나 상하 또는 전후로 복합 비대칭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안면 비대칭이라는 게 전신 불균형과도 연계가 되면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많이 생길 수 있죠. 안면 비대칭이 있으면 보통 이제 턱관절 질환이나 또는 경추 1번이 틀어지게 되니까 만성 감기, 만성 피로, 비염, 또 두통, 어지럼증, 성장장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같은 전신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네. 단순하게는 이제 얼굴이나 두개골 또는 뇌 기능의 문제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전파되면 척추 전체 그리고 근육이나 전신 기능의 문제도 같이 나타나죠. 뇌척추와 신경, 근육 등과 관련해서 전신의 불균형 상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한의학의 진단 방법 중에 망진, 이렇게 보고서 진단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게 형태하고 얼굴 색깔, 안색을 보죠. 그 관연찰색을 하면서 그 색깔이 나타나는 원인, 또 모양이 이렇게 되는 원인, 증상들을 보고서 같이 진단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속에 있는 육체의, 인체의 육장육부의 상태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진단도 하게 되죠. 이것 또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도 더 다양한데요. 그럼 이렇게 안면 비대칭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원인은 다양한데요. 먼저는 이제 골격성, 뼈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골격성으로 볼 수 있는데 골격성인 경우에는 이제 양쪽에 있는 뼈들 같은 경우에 뼈의 일부분이 결손되어 있거나 또는 양쪽 골격, 특히 이제 하악의 이 과두 부분이 닳아졌거나 또는 짧아져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턱의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비골격성인 경우는 양쪽 턱 관절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경우죠. 한쪽으로 씹거나 또는 음식을 질긴거나 딱딱한 걸 자주 씹어 먹거나 또는 엎드려 자거나 턱을 괴거나 바르지 않은 자세들을 하거나 하는 것들로 인해서 양쪽 턱 관절에 부정열이 생기고 이 부정열이 경추 부정열로 연관돼서 뇌와 근육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전신 비대칭 그리고 안면 비대칭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예, 무엇보다 얼굴의 균형과 중심을 잡아주는 턱 관절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안면 비대칭이 쉽게 생길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턱 관절은 검사 시에 우리가 이렇게 0.05mm 아주 얇은 측정지, 머리카락보다 얇은 측정지를 사용할 만큼 미세하고 정밀한 관절이거든요. 이 턱 관절이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Z축으로 수평 중심이 조금만 바뀌어도 차이가 많이 나타나요. 이런 차이들을 양쪽 턱 관절의 움직임의 중심축인 경추 1, 2번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러기 부학에서 경추 1번은 얼굴뼈, 뇌하고 관련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양쪽 턱 관절에 불균형이 생겼을 때 양쪽 턱 관절에 있는 감각세포, C5라는 감각세포에서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 생겨서 뇌로 신호를 주게 되는데 또 이
이 경추 1, 2번하고 턱관절이 경막을 통해서 나타나는 뇌척수액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개골 23개의 뼈가 같이 수초봉합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같이 움직여요. 우리가 두개골이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조금씩 우리가 음식을 씹거나 움직이거나 잠을 자거나 괴거나 하는 여러 가지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턱관절을 이용해 가지고 정상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래도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약간씩은 안면 비대칭을 갖고 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안면 비대칭을 진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대칭 정도를 측정을 하시나요? 네, 먼저는 얼굴을 보고요. 안면 비대칭이 얼굴이니까. 두 번째는 이제 얼굴을 받쳐주는 목과 어깨를 보죠. 어떤 분들은 얼굴은 괜찮은데 목의 위치에서 이렇게 또는 이런 쪽 옆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거나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것들 같이 보고, 그리고 정면에서도 보고 측면에서도 보고, 앉아 있는 모습, 또 서 있는 모습도 같이 보죠. 가로선, 세로선 이렇게 같이 보고요. 측면에서는 귀 앞쪽하고 어깨 중심하고 골반이 제대로 있는지, 또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되고요. 얼굴에 이렇게 외곽선하고 콧대를 통한 중심선, 인중과의 문제 세로선으로 보고, 눈동자, 입술, 꼬리 라인도 같이 보고, 얼굴을 돌렸을 때 광대뼈가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요. 또 이마, 발제 라인하고 머리카락 나는 라인이랑 눈썹 라인, 눈동자 라인, 콧망울 라인, 입술 라인, 치아 교합도 보고요. 엑스레이 통해서 광대뼈와 교합면의 상태, 그리고 이 코 안쪽에 있는 뼈인데요. 서골이라고 하는 보모라고 하는 뼈가 휘어져 있지 않는지 이것도 많이 보게 되죠. 엑스레이 통해서도 보고 얼굴도 보고 또 뭐 체열 검사나 또는 모아레 같은 걸 통해서도 같이 보면서 전신 검사를 같이 보고요. 이렇게 또 자세, 모양 이런 것도 같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전면, 측면 또 같이 보고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의 좌우뿐만 아니라 상하 전체 그리고 또 전후까지 두루 다 보면서 몸 전체의 균형을 살핀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얼굴은 전신의 상태를 보여주는 계기판이거든요. 이게 뭐 색택, 색깔과 윤택감, 또 붓는 거, 피부 상태, 눈과 입술의 모양, 처졌는지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큰지 작은지 이런 걸 통해서 기와 혈의 균형 상태와 경건의 상태, 근막의 상태가 전신에 나타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한약의 불문 진단 내에서 대부분 인체 내 장부들의 기능 상태가 드러난다고 보는 거죠. 입술이 말랐느냐 아니면 건조하냐 이런 것들, 또 입술 주변의 색깔 이런 것도 같이 보고요. 모양 이런 것들을 같이 봤을 때 전신의 균형과 순환의 비대칭을 같이 보면서 치료해주고 연관되는 부분들의 우선순위를 따져봐서 그걸 치료를 하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청자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대 여성입니다. 셀카를 찍어서 보면 안면 비대칭인 것 같아서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안면 비대칭의 특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그 필요성이랑 건강의 연관성에 있다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이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만큼의 심미안적인 부분이 있다면 치료를 해야 될 수 있고요. 네. 그거 외에 이제 향후의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건강 연관성이죠. 예를 들어서 성장기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턱이 너무 들어가 있거나 또 나와 있거나 그러면 비염이나 성장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저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음식 섭취나 흡수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감기도 잘 걸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적인 경제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네. 학업이나 가정 생활에서 애들이 아프면 엄마 아빠들이 거기에 거의 올인하게 되고 또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줄이게 되기 때문에 가정의 평안과 기쁨에도 일조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경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치료하면 게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외모적으로 본인 스스로 치료가 원한다면, 그리고 건강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위에 보면 보통 안면 비대칭 치료를 위해서 성형외과나 치과를 많이 찾으시던데 한의학에서도 이 안면 비대칭 치료 많이들 하시죠? 네, 많이 하십니다. 뭐 안면 비대칭을 치료받으러 오셨다가 뭐 비염이나 두통 뭐 이런 거 정말 드라마틱하게 잘 낫고요. 그리고 목이나 어깨 통증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치료해봤는데 잘 안 낫는다 했을 경우에 거기도 보면 이제 중심축이 되는 걸 바로 잡지 못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맞춰주면 목 어깨 통증이나 요통이나 이거 만성적이면서 해소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불편함, 이거 이상한데 이거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고생했던 부분들이 낫게 되죠. 그리고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를 해줘 보면 비염이 정말 잘 낫고요. 그리고 성장에도 되게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좀 놀리는 경우, 뭐 턱이 너무 돌출되어 있는 상급 부정교합이나 턱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무턱인 2급 부정교합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참 좋고 이 심미안 쪽으로 봤을 때도 턱이 나오고 또 정상적인 위치로 가게 되면서 얼굴이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좋고 만족감도 좋고 그리고 인상도 바뀌고 그러면서 삶의 질도 훨씬 더 좋아지고 올라가게 되죠. 예, 그렇겠네요. 이 턱이 앞으로 나오거나 또 들어가는 안면 비대칭 치료의 원리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턱이 앞으로 나오면 3급 부종교합이고 턱이 들어가면 2급 부종교합이 되는데 이 턱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턱관절 장치를 착용하면서 턱관절 위치가 이동하게 되면 경추하고 뇌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래턱이 후두, 아래턱과 후두하악관절이 연결되는데 이 후두하악관절이 영향을 미쳐서 후두골이 두개골의 가운데에 있는 저평골이라고 하는 나비뼈 모양의 영향을 줘서 23개의 두개골뼈들이 정상적인 앞으로도 벌어졌다가 옆으로도 벌어졌다가 하면서 정상적인 모양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 두개골은 가장 작은 형태로 재정렬이 되면서 골형이 변하게 되고요. 우리 그 큐브 맞추는 거 있잖아요. 큐브 맞추는 게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얼굴이 커지는 것처럼 광대뼈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큐브가 정상적인 모양으로 탁 맞춰주면 얼굴이 작아지면서 그 사람한테 가장 좋은 모양. 보통 이제 옆면이 조금 좁찔해지고 이마가 봉긋해지고 광대뼈는 들어가게 되고 피부는 리프팅이 되고 붓는 거 줄어들고 입꼬리나 눈꼬리가 올라가고 여성분들은 분위기 있어지고 우아해지고 보통 치료하면 그분들이 한 2, 3년에서 4, 5년 전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사진 찍어놓고 보면 처음에 찍은 사진이랑 한 두세 달 치료놓고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사촌 언니하고 동생 또는 언니하고 동생인 것처럼 보이게 될 정도로 얼굴이 막 변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건강해지면서 얼굴도 좋아지시고 얼굴도 좋아지시면서 건강해져서 정말 좋은 치료죠. 네, 성형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안면 비대칭도 그럼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에서 간단한 연부 조직만의 문제라면 매선 치료나 또는 뭐 경근이나 근막을 이용한 뭐 SSP 성형침 같은 거나 또는 침치료 또는 약침치료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원인되는 부위가 근막이나 이런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골격과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추나 치료나 또는 턱관절 균형약 치료 같은 좀 더 진일보하고 또 파워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건강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턱관절 균형 의학을 중심으로 한 안면 비대칭 치료 사례들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턱이 앞으로 나오거나 또 뒤로 들어간 경우 중에 기억에 남는 치료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여러 명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이 상급 부종교합 아래턱이 이렇게 나와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요. 이제 코골이도 좀 있었거든요. 치료 후 25일 만에 이 아래턱이 뒤로 나와 있던 게 정상 위치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코골이가 줄어드니까 수면도 좋아지죠. 수면 좋아지면서 얼굴도 예뻐지고 그러면서 키도 성장하게 됐는데요. 이것 부정교합은 무턱이죠. 또 이게 뒤로 너무 들어가는 경우인데 악성 갑상선 암으로 수술받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고 온 여대생이었거든요. 보통 이제 암이 심하면은 방사선까지 치료를 받는데 이게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으면서 컨디션도 좀 안 좋았었는데 아래턱이 너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아래체가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 8개월 정도 치료하면서 이 전반적인 컨디션들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올라가고 또 그러면서 얼굴도 예뻐지고 광대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되게 만족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네, 아무래도 후천적으로 안면 비대칭이 생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양쪽 턱의 비대칭으로 생긴 안면 비대칭은 양악 수술이 필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수술하지 않고도 가능한데요. 남자 중학생 사례인데 이렇게 보면은 엑스레이 보면 한쪽으로 음식만을 씹어서 음식을 우리가 한쪽으로 씹게 되면 이 턱 저작 근육들은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씹으면 앞에서 뒤쪽으로 당겨주고요.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당겨주고 밑에서 위쪽으로 X축, Y축, Z축으로 봤을 때 이런 대각선 방향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좀 틀어져 있고 일자목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개선이 되는 거죠. 아래턱이랑 교환면, 상하악지의 교환면과 광대뼈로 이루어지는 한쪽 얼굴이 쓸리면서 나타나는 이 현상이 좋아져서 뭐 감기라든지 비염 그리고 하품, 눈 건조한 거, 참을미, 요통 이런 게 사라지면서 98일 동안 4.5cm나 키가 성장했거든요. 성장 논문에서 한 달에 1cm만 자라도 치료 효과가 탁월하다 그러는데 98일이면 이제 뭐 3달 한 10일 정도인데 4.5cm면 3cm, 4cm 넘어서 4.5cm가 아주 성장은
성장 치료 효과가 큰 거죠. 그리고 성장 백분율도 68%에서 78%로 호전이 됐었고 얼굴도 많이 바르게 된 경우죠. 이런 경우들은 이제 치료를 해보면 이제 제가 하는 의료인이 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본인이 한쪽으로 씹었던 걸 양쪽으로 같이 씹으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또 표현 장치를 지속적으로 착용하려고 하는 것도 같이 해서 2인 삼각경기처럼 서로 협력할 때 좋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턱관절 문제로 안면 비대칭이 있다고 글을 올려주신 시청자분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저는 심한 두통이 있는데요. 턱관절 소리도 있고 입술이 한쪽으로 치우친 안면 비대칭이 있습니다. 두통 치료를 위해서 안면 비대칭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네. 두통은 경추 1번 이상 증상인데 이게 턱관절 치료를 해주면 정말 잘 나요. 정말 잘 나는 드라마틱한 정말 이걸 왜 이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턱관절에 소리까지 나고 또는 턱관절을 여닫을 때 뭐 이렇게 턱관절을 눌러봐서 양쪽에 눌렀을 때 생기는 한쪽만이라도 통증이 있으면 턱관절 압통이라 하죠. 이걸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데 턱관절 소리나 턱관절 압통이나 경추 1, 2번의 부정열, 두통, 안면 비대칭이 쭈루루룩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턱관절을 입을 벌리고 닫고 할 때 턱관절을 눌러봤을 때 압통이 있다면 이 경우는 꼭 치료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압통이 있는 상태에서 뭐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다른 부분을 치료하더라도 이건 시한폭탄 같아서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치료하는 한 분 같은 경우에 40대 후반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심한 두통으로 커피를 아주 진하게 많이 드셨어요. 두통약으로 드셨던 분인데 3개월 치료하고 나서 이제 두통은 사라졌고 수면 무호흡증도 소실됐고 코골이도 한 80~90% 좋아지시고 인중이랑 뭐 턱하고 입술이 보면 가운데에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는 안면 비대칭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많이 좋아지셨고요. 본인 또 스스로 남자분이신데도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고 되게 이렇게 감탄하고 만족해하시고 그러셨던 분이 생각납니다. 자, 생리통이나 난임 같은 여성분들과 관련한 안면 비대칭 치료 사례도 궁금합니다. 혹시 사례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은 나이가 만 31세인데 난소 나이가 38세였어요. 이게 난소 나이가 38세인 분들의 월 평균 임신 성공률은 7%이고 정상 분만율이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임신이 되게 어려운데 이분이 이제 턱이 한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던 분이었어요. 손발 차가운 수족냉증에 기운도 많이 떨어져서 목소리도 힘이 없고 그런데 이제 10개월 동안 이제 띄엄띄엄 오셔서 치료받았는데 33회 12회 치료받고 나서 임신하시고 자연분만 하셨죠. 네.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치료받는 중에 남편이 이제 목소리도 나고 기운도 나니까 이제 사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요. 두 번째 분은 이제 거제도에서 오셨던 만 36세 분이신데 첫째 아들이 있었고 둘째를 원했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2급 부종기업 아래치아가 전혀 안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손발이 많이 차가웠었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6개월 동안 18번 치료하면서 광대뼈 나와 있던 게 들어가고 혈색도 좋아지고 손발도 따뜻해지면서 생리통 줄고 수족냉증 사라지면서 임신 성공해서 출산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생리통이 이제 너무 심해서 손발도 차가운데 이제 가족분이 치료하면 원장님 그 손발 정말 따뜻해지냐고 물었던 분인데 치료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셨고 또 생리통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얼굴이 좀 많이 부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눈동자 크기도 좌우가 달랐는데 눈동자 크기도 비슷해지고 붓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또 인중이랑 치아도 약간 틀어져 있던 것까지 같이 맞춰지고 또 머리하고 골반 연장선 모아리로 찍어보면 이게 틀어져 있었는데 이게까지 같이 3개월 동안 28번 10회 치료하고 나서 2달 후에 임신하시고 또 출산하셨죠. 이렇게 되게 많이 좋아지세요. 네, 이 난임에 성공하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치료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안면 비대칭으로 인해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를 앓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네, 여러 분 있으시죠. 이제 한 분은 퇴행성 흉추 디스크 때문에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부산에서 오신 분인데 서울 가서 여러 군데서 치료받다가 소개받고 오셨어요. 3달 동안 24회 치료 받으시면서 한 60~70% 좋아지셨는데 그리고서 이제 출국할 시즌이 돼가지고 가셨는데 광대뼈가 처음에 보면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정말 시골에서 올라온 사촌 언니 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치료하고 나서 되게 광대뼈도 들어가고 얼굴도 화사해지면서 이제 이분이 아니고 동생이 나타났나 이렇게 나타날 정도로 좋아지셨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 요추 전방 전이증 같이 있는 경우인데요. 엑스레이 보시면 요추 4번하고 5번 사이에 간격이 디스크가 들어갈 간격이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 양방에서는 이제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고
척추를 이제 핀을 박아서 고정하는 척추 유압 수술을 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 없이 치료받고 싶어서 오셔가지고 56일 동안 46회 10회 치료하고 침 치료하고 한약하고 약침 치료 같이 받으시면서 한 70~80%가 호전돼서 치료가 종결됐는데, 이분은 이제 특징적인 게 치아 사진을 보시면 아래쪽 치아가 표시되어 있는 곳이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보였었는데요. 치료 이후에는 2분의 1 정도 보일 만큼 밑에 치아가 많이 숨어있던 게 조금 더 나왔다라는 이런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전신 기능들이 좋아지면서 허리까지 안 아파지시고 일상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졌던 분이시죠. 네, 그리고 구안화사 등의 질환 후유증 때문에 안면 비대칭이 유발된 사례들도 많던데요. 이건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인가요? 보통 이제 안면 비대칭이 구안화사로 온 경우에 초기에는 잘 낫는데요. 이게 좀 이제 한 3달, 2달 이상 넘은 경우에는 잘 안 낫는 분들도 많으신데, 오래된 분들이 좀 잘 안 나으시죠. 나환 기간이 짧을수록 잘 낫는데, 나환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 치료 횟수가 한 20~30회 이상 또는 그 정도만으로 치료되는 그룹이 있고, 또 한 120회 정도 되는 그런 그룹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한 분 이제 지금 치료하고 있는 분인데 구안화사 벨마비로 C병원에 일주일 입원하셨다가 이제 대상포진이 다시 생겨가지고 람시언트 증후군인 구안화사가 됐죠. 그래서 D병원에 가서 일주 또 추가 입원 치료 받으셨다가 동네 한의원에서 한 58일 치료받고 한약 드시고 하다가 오셨는데, 신경마비가 80% 있으셨어요. 네. 보통 신경마비가 한 75% 이상 되면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내원 100일 동안 51번 CBA 치료 받으시고, 그래서 대변 보는 거 좋아하시고, 선사하고 변비가 왔다 갔었는데 그거 없어졌고요. 잠자는 중에 이제 소변을 보시는 게 한 번에서 3번 정도 소변 보러 갔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또 잠도 잘 주무시면서 9시간까지 연속적으로 주무실 수도 있게 됐고, 네. 비엽 발음 안 되는데 그 발음도 잘 되면서 그거 없어졌고, 또 후두통 사라졌고, 뒷머리 아픈 거, 그리고 인공 눈물 사용하는 것도 처음에는 1시간에 3개씩 썼는데 그게 한 2~3시간에 1개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컨디션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20년 전에 젊었을 때처럼 좋아져서 헬스에도 괜찮겠다 이러면서 이마 아예 안 움직였는데 이마도 이제 조금 더 움직이시고, 입술은 한 75% 이상 좋아지시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분 한 연말까지 한 100회 정도 치료받으시면 아마 거의 다 나으실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 외에 또 기억나는 안면 비대칭 치료 사례가 있다면 좀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은 이제 사경증으로 대구에서 오시는 분이신데 2박 3일로 하루에 2번씩 일주일에 6번 정도 치료 중이신데, 이분 아래치아가 아예 안 보이는 정말 이분도 심한 2급 부종교합이죠. 초기 치료 중에 이제 본인이 얼굴 보더니 자기 젊었을 때 얼굴 보이는 것처럼 나타난다고 되게 좋아하셨고, 치료하면서 이제 외식도 2달 만에 하게 됐다고 좋아하셨고, 정면 바라보지 못했던 것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 정면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증가하게 되고 하시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치료하는 중에 보면 아래쪽 치아가 뒤로 많이 들어가 있던 게 조금씩 나오는 걸 보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이분이 진짜 우리 한의원에서 제일 오래 치료받고 있는 분인데, 지금 11년 11개월째 네. 1137번 CBA 치료 중인 분이신데, 뇌성마비하고 뇌전증으로 대학병원에서 다리 쪽에 수술도 받으셨고 14년 동안 양약 복용 중에 오셨어요. 지금 또 양약 드시고 있으니까 지금 한 25년, 26년째 드시고 있는 분인데, 네. 처음에는 이분이 10분밖에 못 걸었거든요. 그런데 1년 반 치료하고 나니까 90분 걸을 수 있게 됐고, 2년 반 치료하니까 한 달에 1번에서 2번 정도 이렇게 쓰러져서 거품 물고 눈 뒤집어지는 대발작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고요. 3년 반을 치료하니까 5시간 걸을 수 있게 됐고, 7년 치료 후에는 10시간, 11시간 걸을 수 있게 됐고, 그 사이에 불안감, 언제 어디서 쓰러져서 어디에 부딪힐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또 청각 소리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지고 까칠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생리통도 없어지고 사시도 없어지고, 네. 그리고 말할 때 의사소통할 때도 이제 친정엄마한테도 같은 말을 3번, 4번 이야기에만 의사소통이 됐었던 발음장애도 없어지고, 왼쪽 시아소실 증상도 몇 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검사했을 때는 70%가 호전이 됐었는데,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시아소실 증상이 이제 완전 사라졌대요. 네. 그래요. 그리고 얼굴도 만약에 균형 잡혀지셨고, 또 많이 예뻐졌고, 말하는 것도 좋아졌고, 또 긍정적이 됐고, 되게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이분은 정말 본인 스스로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치료 사례를 쭉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당부할 이야기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음식을 좌우로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좋고요. 균형 잡히는 게 이게 우리 치료의 핵심이죠. 그리고 턱을 괴거나 짝다리를 짚거나 또는 다리를 꼬는 자세는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일상 중에 항상 바른 자세를 하시는 게 좋고요. 모니터 높이가 너무 낮다면 모니터 높이를 조금 더 올리셔서 하시는 게 좋고, 많이 감사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 축복하시고 웃는 게 좋아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뤄갑니다. 항상 감사하는 게 영혼유계,
건강 비결입니다. 만남의 축복이기를 바라고요. 건강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면 비대증에 관련한 궁금증과 함께 다양한 치료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생기나라 한의원장 최기현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신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작용이 발생해 건강을 잃게 되는데요. 평소 바른 자세, 또 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JCN 건강 플러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김윤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날씬한 옆구리를 위한 사이드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으로 양쪽 다리를 보내주신 후에 무릎이 일직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양팔은 옆으로 나란히 하신 후 왼쪽 손을 멀리 보내주시고 골반이 같이 뜨지 않게 오른쪽 손을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셨다가 그대로 정수리와 손을 뽑아내주는 느낌으로 보내줄게요. 이렇게 4번 반복해줍니다. 셋, 마지막 마시고 넷. 이렇게 옆구리를 이완시켜 주신 다음에 왼쪽 무릎에서 오른쪽 발이 일직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양쪽 손을 머리 뒤를 터치하신 후 마시면서 왼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정수리에서부터 뽑아낸 발까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옆구리로 버텨주신 후에 후 내쉬면서 쪼아내시면서 올라옵니다. 다시 마시고 내려가셨다가 후 내쉬면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6번 반복해 줍니다. 후. 동작을 하실 때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넷. 다시 마시고 5. 마지막 6. 후. 자, 그대로 조금 더 강화가 필요하시다면 왼쪽 발이 오른쪽 발 앞쪽으로 올 수 있도록 보내주신 후에 어깨가 다치지 않도록 손을 밀어내시고 오른쪽 손을 천장 쪽으로 보내줍니다. 마시면서 시선을 왼쪽 손을 바라봐주며 왼쪽으로 오른쪽 손을 뽑아내주시고 후 내쉬면서 엉덩이가 매트에 닿을 듯 말 듯 내려옵니다. 다시 마시면서 가셨다가 동작을 3번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셋, 후. 천천히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돌아오신 다음에 반대편도 그대로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동작 잘 따라 하셨나요? 여러분들 동작을 계속 집에서 열심히 연습해 주신 다음에 건강한 몸매를 같이 갖춰보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